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고국입니다. 오늘은 난을 잘 키우는 절대비법 5가지를 소개시키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3가지를 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자생지에서 자라는 한국 출란의 경우 뿌리를 아래로 뻗을까요, 옆으로 뻗을까요? 옆으로 뻗습니다. 이건 지표면에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나는 뿌리를 옆으로 뻗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에 15cm 되는 출란을 자생지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다 가져다가 환경도 일주량도 잘 맞추고 영양도 충분히 흡수하고 해서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제 2대를 키웠습니다. 새로 난 이 자식대는 키가 이 15cm라고 했을 때 15cm일까요? 15cm보다 클까요? 아니면 15cm보다 작을까요? 통상 2대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2대는 그 자생지에서 끓는 난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생지에서 난을 캐다가 집에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영양분을 많이 투입해도 그 자생지만큼의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은 반절밖에 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난을 캐왔지만 난에게는 고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난에게 많은 사랑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난에는 모성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은 제가 아는 동식물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강한 식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세렝게티에 사는 조그마한 영양 같은 게 사자에 잡혀 먹을 때 처음에 어미가 한참 방어를 하다가 잡혀 먹을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때 새끼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식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 잎과 큰 고목이 나무가 있을 때 그 영양 환경이 아주 안 좋게 되면 어미 목이 이 새끼 목의 영양을 빨아들여서 결국은 새끼 목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난을 키워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실험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난에서 신화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와 신화가 붙어 있을 경우 이걸 음지에 한 달이나 2달을 계속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대주는 시들어가는데 이 신화는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주가 새끼를 위해서 즉 신화 쪽의 영양분을 계속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양분이 싹 말아들면 어미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영양분을 새끼한테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모성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난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이거는 한국 출란을 오래 키워온 사람들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난을 잘 키우는 비법 5가지 소개에 앞서서 과연 그 난을 잘 키우려면 이 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크게 난에는 3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10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햇빛을 쐬어줘야만이 난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또 이 난이 우습게도 또 직사광선은 싫어합니다. 이 난은 반음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꼭 반사된 그런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햇빛은 많이 쏘이는데 강한 햇빛보다는 한 번 어딘가 부딪혀거나 투과되어 오는 그런 반그늘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난은 열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남분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곰팡이가 쓸게 되고 그 원인이 그 난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난이 죽는 원인을 보면 아까 난에는 제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는데 2가지 앞에 부분, 즉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을 직접 쏘면 죽기 때문에 반 그늘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 쏘이게 되면 난이 말라 죽게 됩니다. 즉 고사하는 거죠. 또 2번째 죽는 원인은요, 이 난이 열로 인해서 썩어 죽습니다.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게 되면요, 난 속에는 곰팡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배설물을 먹고 또 세균이 생겨서 썩어 죽거나 또 감염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햇볕은 많이 쏘이되 반 그늘에서 키우고 또 열은 30도가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난을 잘 기르는 비법
5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을 잘 키우는 절대비법 첫 번째는요, 난을 두는 장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는요 거실에 두는데 그 거실의 온도는 항상 25도 내외여야 됩니다. 나는 25도가 넘으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도 내외가 되면 활동을 멈추게 되고요, 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동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실 온도를 활발하게 봄, 여름, 가을에는 활동할 수 있도록 25도를 맞춰주시되, 햇빛은 하루 종일 쐬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커튼, 그러니까 우리가 커튼 중에는 2가지, 겉커튼과 속지가 있는데, 속지는 빛을 반절 정도 투과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쳐서 햇볕을 간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난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 난이 동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햇볕은 하루에 한 10시간 보여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온도를 5도 정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난이 벌브가 얼으면 죽기 때문에 항상 얼지 않도록 5도 정도에서 동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동면을 지키는 이유에는요, 봄이 되면 이 신화도 터뜨리고 꽃대도 올리고 또 난도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숙면, 즉 휴식을 취해서 이 난이 봄, 여름, 가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동면을 꼭 시켜준다는 점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 주는 방법입니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서 난을 많이 상업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을 위에서 막 뿌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난실에 환풍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많이 뿌리고, 환풍장치를 통해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처럼 환풍장치가 없으면 잠깐 소홀히 하면 그 벌브가 썩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저명관수를 하라고 합니다. 저명관수하는 방법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이 벌브까지 이렇게 푹 잠기는 게 아니라요, 화분의 한 70%, 많게는 한 80%까지만 푹 잠궈서 이 물이 위로 조금 스며들어서 이 화장토까지가 약간 젖으면 꺼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사용한 물은요, 뭐 빗물도 아니면 뭐 정수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안전한 게 저는 수돗물이라고 봅니다. 수돗물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맑은 물을 끌어다가 또 일정의 살균, 소독을 거쳐서,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pH 농도 7, 이 pH 농도 7은 중성도 물인데요, 중성도 물은 또 이 난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 물 속에는 또 각종의 미네랄 같은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수돗물만 갖고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다른 물 쓰지 마시고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비법 세 번째는요, 물 주는 죽입니다. 지구상에는 난이 북극과 남극을 제하고 수천 종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수천 종을 기준으로 물 주는 주기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난은 이런 동양난이나 이런 춘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물은 통상 10일에 한 번씩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난이 봄에는 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도 키우고 꽃대도 올리고 또 막 성장하거나, 또는 날이 아주 건조한 날에는 5일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여름철 습기가 많고 또 겨울에 동면에 들어갔을 때는 일을 않기 때문에 한 주면 20일 정도에 한 번씩 주면 물은 저는 주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난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난이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아빠, 나 물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난을 만져보면 난이 뽀송뽀송하거나 힘이 있으면 지금은 이게 물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쪼글쪼글해지거나 또 이렇게 만졌을 때 마른 변이삭처럼 삭삭 소리가 날 때는 말랐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은 난을 잘 키우고 싶은데요, 이 난은 주인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큽니다. 옛말에 이삭이 연글 때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삭을 연근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난을 이렇게 잘 키우는 비법을 알려달라 그러면 최대 비법은 주인님의 관심입니다. 다음은 절대 비법 네 번째,
걸음주는 12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2를 안 줘도 나는 좋은 수돗물과 또 햇빛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영양분을 안 준다고 해서 난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댁에서 키울 때는 싱싱하고 건강한 난을 키워야 꽃대나 성장이 쑥쑥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12하는 시기는요, 봄과 가을에 합니다. 이른 봄에 하게 되는 이유는 봄이 되면 이 난이 점차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화도 키우고 꽃대도 올리고 난도 막 크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일 하게 되고요. 가을에는 동면을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서 또 잘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시비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뿌리에 시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비할 때는 이런 캡슐형 영양분을 사서 꽂아도 되는데, 이에 꽂을 때에는 특정한 난 뿌리에 많이 줘서 오히려 이 삼투압 때문에 뿌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편은 이 영양분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 저명 관수할 때마다 이 캡슐 한 통을 저명 관수 한 2리터 충분히 난 전체에 이 영양분이 투입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옆면으로 시비하게 되는데, 이 난은 대부분의 식량들과 같이 입으로도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소 약해도 옆면으로 받아들인 영양분을 뿌리에 내려서 뿌리도 강하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 잎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면 관수를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잎을 봐가지고 좀 시들거나 또 환절기가 되면 사람도 아프듯이 이 난도 가만히 보면 몸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옆면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면관수도 할 때는 이런 스프레이에 이거 한 반 통을 풀어서 넣고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여기에 흠뻑 주게 됩니다. 대신 벌브나 신화에 이게 물이 젖지 않도록 줍니다. 신화는 가급적 가려주시고, 부득이하게 신화에 물이 묻었을 때는 요 마른 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시면 신화에서 물이 쭉 빨아 올려서 건조하게 됩니다. 물론 벌브도 가급적 이렇게 넣어가지고 건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는 위에서 충분히 뿌려주는데, 대부분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윗면으로도 흠뻑 뿌려줘라 라고 저는 권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주기로 이 한 통이 다 떨어질도록, 그리고 저는 통상은 한 2달에 한 번씩은 옆면 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비법 다섯 번째는요, 분갈이 주기와 방법입니다. 이 분갈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분갈이를 우습게 알고 난이 신화를 틔운다거나 꽃을 피웠을 때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 신화도 죽고 또 꽃대도 바로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예민하기 때문에 분갈이는 자신 없을 때는 좀 삼가해 주시고, 굳이 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제 1편 죽어가는 난 소생시키기 분갈이 편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 분갈이하는 때는요,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잎이 풍성해서 이걸 분줄해서 화분을 나눌 때거나, 아니면 이걸 뽑아서 화분이 한 치수 큰 걸로 이렇게 바꿀 때, 잎이 풍성할 때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난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난에 곰팡이나 또 세균이 감염됐을 때 그런 냄새를 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살균 소독을 위해서 또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하는 주기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큰 동양난의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또 이런 춘난같이 몸집이 작은 것의 경우에는 한 3, 4년, 심지어 5, 6년에 한 번씩 하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1편을 보시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난 이야기를 1편과 2편으로 해서 마무리 질가를 했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질의응답도 많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질의응답과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난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난이, 즉 TR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난이 좋은 난인지, 어떤 난이 좀 일반적인 난인지, 그리고 또 어떤 난이 비싸게 가격을 받는지, 그리고 난에 관한 용어, 즉 난에 관한 용어는 뭐 산반, 서반, 복륜, 입견, 단입 등 이렇게
난에 관한 어떤 용어를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에란일의 길로 한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바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직접 산에서 저희가 죽은 소나무에서 복령을 캐고, 복령은 그 소나무에 송진을 쭉 빨아먹기 때문에 그 송진을 쭉 빠른 소나무 속살을 이용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만의 비법으로 난을 키우는데, 난이 정말 속성으로 잘 자라고 난이 몸살도 않고 아주 건강한 난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바크 이야기 또 한번 들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거나 또 다음 제가 계속적으로 찍을 난 이야기를 시청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